10월 27일입니다. 특강 4일차 제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흘러온 바에 의하면 제가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나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집합명제, 논리 논증 단원을 이렇게 1부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2부 수업 들어와서 함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념, 정의, 용어, 특징, 종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인 함수, 실제 함수, 우리가 만나게 될 실제 함수가 뭐냐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들어왔고, 1차, 2차 함수는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면 된다. 다시 돌아가서 중3 때 2차 함수, 그리고 고1 때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쪽을 살펴보시면,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역시나 고등수학 상이죠.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수, 너희가 만나게 될 두 번째 함수가 유리함수라고 했다. 유리함수.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식을 먼저 봐야 되니까 유리식과 유리함수 이렇게 다뤄서 지난 시간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인 함수의 세 번째 다항함수 유리함수하고 이제 세 번째 함수인 무리함수입니다. 역시나 구성은 똑같아요. 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함수를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그 무리를 식으로 만드는 그 식의 용법과 연산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유리식도 그러했었죠. 그리고 유리식에서의 결론이 뭐였죠? 유리식에서의 결론은 유리수와 똑같다였어요. 유리수와 똑같다. 식과 수는 연산이나 통분이나 부분분수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았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대충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무리식 파트를 들어가서 제가 첫 번째로 할 말은 똑같다예요. 뭐와? 무리수와. 무리수. 무리수를 언제 배웠죠? 중2 때 배우죠. 맞나? 중2 때 배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루트라는 아이가 들어가는 숫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여차저차하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루트라는 기호를 배워요. 이 루트라는 기호가 들어간 숫자가 무리수의 일부가 되죠. 무리수의 원래 뜻은 나누어지지 않는 수, 비순환 무한소수 기억나요? 비순환 무한소수. 왜냐하면 똑같은 무한소수인데 순환소수의 경우는 유리수거든요. 그러니까 비순환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는데 그것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파이나 뭐 또 뭐 있지? 너희는 파이밖에 모르겠구나. 파이나 또 똑같은 이름의 파이나 자연상수 E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제곱하여 얼마가 되는 수라는 표현에서 이제 이 제곱근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지금은 이게 좀 우스워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고등수학 상의 복소수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성질이 양음에 따라 이거 양음에 따라 이 공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경우만 이렇게 써주면 이게 우습기 짝이 없는 식이 되겠죠. 중학교 때 그대로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식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수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식이 들어가고 그 식이 양수라는 확보만 되어 있으면 루트 두 개 곱하면 합쳐진다. 루트 두 개 나누면 합쳐진다. 그리고 안에 제곱수 들어있으면 밖으로 빼면 된다. 근데 이건 양수라는 전제하에는 빼는 거고 만약에 음수라면 절대값을 쳐서 빼야 된다. 뭐 요 정도 추가사의 내용이 되겠죠. 무리식 근호가 들어있는 안에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무리의 경우에,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할까요? 유리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유리화. 예. 이 유리화가 원래 숫자일 때는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분수라는 그 숫자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렀어요. 유리수. 분수를 유리수라고 불렀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수가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된 무리수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를 어떤 식의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건 아니고 분모가 유리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리수의 계산의 핵심이 통분이거든. 분모가 똑같아야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분모가 유리수가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유리수화하는 행위를 유리화라고 불러요. 켤레 무리수를 곱하는 거죠. 루트 6 더하기 루트 5면 그것의 켤레에 해당하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해서 사실상 1을 곱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애를 합차 공식을 통해서 유리수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연산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단원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유리화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 어떤 식으로 조금 달라지냐면 때로는 분자가 유리수가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켤레 무리수를 곱하는 내용은 같은데 때로는 이제는 분모만 유리수를 만들기 위해 무조건 올리는 걸 유리화라고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자를 내가 원하는 유리식으로 만들기 위해 켤레 무리수를 곱하는 행동도 유리화에 포함됩니다. 예. 근데 하는 짓은 똑같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거 소위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요. 숫자일 때는 우리가 별로 이걸 신경 쓰질 않아요. 너무 당연해서.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어떤 무리수를 서로 같다라고 하느냐. 무리수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어떤 무리수를 같다라고 하느냐면 a 더하기 3루트 3이 있고 4 더하기 b 루트 3이 있다. 그럼 두 개가 같다라고 하자. a는 얼마고 b는 얼마냐? 그럼 등식이 하나뿐인데 문자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리수만으로 이루어진 유리부라는 녀석이 있고요. 무리수와 함께 곱해진 앞에 이 유리수를 무리부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도 많이 착각들을 하는데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 무리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수를 가지고 있는, 무리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유리수 덩어리를 무리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무리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유리부는 유리부끼리 같고 무리부는 무리부끼리 같을 때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죽었다 깨나도 요 계산이 얘가 될 일은 없으니까. 무리수의 연산으로 유리수가 될 일은 없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리부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무리부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따라서 A는 4이고 B는 3이다. 너무 쉽죠? 이게 무리수 할 때는 이게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이 무리수의 상등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걸 아예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쉬운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식들이 들어가요. 식들이 들어가요. 그럼 식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상등을 계산하려면 지금과 똑같은 원리를 씁니다. 따라서 우리 복소수의 상등 기억나시죠? 실수부와 실수부가 서로 뭐야? 여기요. 실수부와 실수부가 서로 같아야 되고 허수부와 허수부가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했듯이 이 무리수에도 유리부와 유리부가 서로 같아야 되고 무리부와 무리부가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쓰지. 그래야 써먹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석도 그렇고 바이블도 그렇고 맨날 욕심내는데 이중근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이중근호. 근데 이거 교과 과정에서 확실하게 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없어졌어요. 이중근호라는 게.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 뺐다라는 건 그 어떤 이론이 있는데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사실이 아니어서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그냥 고등학생들 공부할 때 부담 가지 않게 요 부분은 좀 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고서, 자습서나 문제집을 쓰는 사람들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교과과정에서 사라졌어도 이게 유용한 팁이라면 애들이 요걸 간단하게 좀 익혀주기만 한다면 이게 뱅뱅뱅뱅 돌아서 풀어야 되는 거를 직진으로 가서 풀어서 좀 짧게 풀 수 있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교과과정 왜 이런 식의 걸 이제 끌어온다라는 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심을 낸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써놓기는 했네요. 저도 오늘 무리 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라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중근호 한번 소개해 줄게요. 일단 이중근호 이중근호라는 이 명칭은 어떤 애에서 이제 타이틀을 얻는 거냐면 근호니까요. 루트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루트 안에 다시 루트가 들어가서 이중근호라는 타이틀을 얻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다 이중근호예요. 그런데 이중근호 어쩌라고, 근호가 두 개인데 어쩌라고 가 아니라 우리가 왜 2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이라는 단일 명칭을 가졌어도 이 녀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아예 근을 못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인수분해 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중근호라고 해서 모두가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중근호를 푼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이중근호 중에는 풀리는 이중근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구성 요소를 갖춰야 하는데요. 풀리는 이중근호는 구성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이중근호니까 당연히 근호가 두 개 있어야죠. 두 개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안쪽 근호 앞에 2라는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끄집어라도 내야 돼요. 끄집어낸다는 게 어떤 뜻이냐? 2를 내 맘대로 만들고 안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안에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걔가 어찌 보면 2분의 1과 똑같은 애니까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나마 좀 뭐랄까 자율의지를 가진 애가 누구냐면 여기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정도는 자유의지를 가져요.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풀리는 이중근호는 나머지는 다 어떤 구속 상태여야 합니다. 빼박이어야 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요 앞쪽 이중근호의 앞쪽에는 어떤 두 수의 합의 결과물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어떤 두 수의 합의 결과물이 들어있어야 하고 바로 그 두 수의 곱이 이중근호의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딱 이 구성을 지켰을 때만 이중근호가 풀리는 거예요. 전제를 이 두 숫자가 서로 같을 리는 없을 테니 이 두 수 중에 큰 수를 베타, 작은 수를 알파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요 안에 있는 두 수를 여러분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죠. 예를 들어 이 안에 12가 있다. 그러면 1과 12로 볼 수도 있고 2와 6으로 볼 수도 있고 3과 4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 두 수를 분리시킨 두 수를 다시 더했을 때 여기 있는 수가 맞아 떨어지면 이제 올바른 알파와 베타를 찾은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3과 4였다라고 하면 4가 베타 역할을 3이 알파 역할을 한다 이거죠. 예, 그 상태에서 이걸 이제 풀어주면요.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와 루트로 풀린다 이겁니다. 결과가 루트와 루트로 풀린다. 가운데 부호는 여기 2 앞에 있는 부호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2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예, 사실은 큰 수 작은 수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 때문인데요. 예, 이게 얘는 루트를 갖고 있는 애니까 이 루트 안 바깥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라면 이 전체 숫자가 플러스여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빼야 한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거든요. 근데 더하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양수인데 뭐. 그냥 습관적으로 큰 수, 작은 수 순으로 쓰는 거죠. 끝. 예,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예, 그냥 욕심을 좀 부려도 아니 이 정도는 좀 익혀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교과 과정에서 확실히 빠졌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죠. 사례 루트 7 플러스 2루트 12 아까 얘기한 이런 식이라고요. 그럼 이제 딱 구성 요소를 보는 거예요. 루트 안에 루트 들어있다. 그리고 안쪽 루트 앞에 2 들어있다. 됐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12를 내가 임의로 분리하는 거예요. 임의로 분리해서 1과 12로 분리했죠. 그럼 다시 바로 덜어요. 그럼 13이야. 얘랑 맞나? 아니야. 2, 6으로 분리해. 그럼 다시 더하면 8이야. 얘랑 맞나? 아니야. 3, 4로 분리해. 다시 더하면 7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3과 4를 제대로 찾은 겁니다. 3과 4를 제대로 찾았으면 얘를 루트 4와 루트 3의 합으로, 왜 합이냐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4는 루트를 쓸 이유가 없는 녀석이죠 원래.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루트 3으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중근호를 푼다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8 더하기 2루트 12가 있었다면 얘는 다른 이중근호로 풀리겠죠. 루트 6 더하기 루트 2로요. 이게 익숙해지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뭐 이렇게 거창한 거 많이 안 나와요. 대충 이런 식이죠. 뭐와 뭐로 풀릴까요? 2랑 1. 얘가 1 곱하기 2, 얘가 2 더하기 1.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인데 그건 그냥 1로 쓰면 되죠. 이렇게. 요런 식이에요. 갑자기 무슨 마술을 알려준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증명. 근데 증명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니네 인수분해랑 전개 배웠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모여있는 애를 이렇게 풀어내면 전개고, 풀어져 있는 애를 모으면 인수분해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의 쌍방향인데, 이거 쉽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어느 쪽이 쉬워요? 어느 쪽이 어렵고 어느 쪽이 쉬워요? 전개와 인수분해를 비교하면. 둘 다 어려워요? 전개가 쉽죠. 눈에 보이는 걸 분배법칙으로 계속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전개가 쉽고 인수분해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뇌가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뇌가 노력을 해야 돼서 이게 똑같은 쌍방향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이쪽 방향은 쉽고 이쪽 방향은 어려운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예, 이중근호도 똑같습니다. 이중근호도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루트 베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를 제곱해라 라고 하면 제곱한 걸 전개해라 라고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는 해볼까요? 풀어봐. 우리 완전 제곱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인마의 제곱, 그러면 베타입니다. 예, 그리고 중간항 하지 말고 뒤에 제곱부터 먼저 하죠. 예, 이 뒤에 있는 루트 알파의 제곱 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기 알파죠. 그리고 예,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2배의 루트 베타 루트 알파 이거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둘 다 양수라는 전제니까 예, 루트를 좀 길게 해서 알파 베타 이래 버려도 되죠 뭐. 끝났어요 증명.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판의 결과물이 이거라면 얘를 양수 베타가 더 크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루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는 하면 이 제곱이 풀리면서 루트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이게 이중근호라고요. 이거 왜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해요? 이 루트의 베타가 크다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루트의 루트, 양수의 양수를 더하거나 빼면 결과가 양수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된 게 이중근호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풀어 헤쳐서 이렇게 넘기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내 눈에 결과에 이런 애가 나왔을 때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아시겠죠? 네, 요게 여기 써져 있는 이중근호의 내용입니다. 너희를 이해시키려고 실제 사례를 들고 굉장히 열심히 써놨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써놨는데 이 정도의 문장이면 이게 수학이 아니라 언어 영역이라도 읽기 싫어지죠. 네, 요걸 참고 잘 읽어야 됩니다. 끝났어요. 수와 무리식에 관련된 내용 설명이 끝났어요. 교과과정 외의 것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식보다도 훨씬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예, 쓸데없는 문제들 이런 거 이거는 습관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루트 안에 어떤 종류의 식이든 문자든 식이든 간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x로 빼버리는 습관이 잘못하여 생기면 안 됩니다. 예, 루트 안에 문자든 식이든 제곱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게 거의 본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x로 빠져야 됩니다. 몇 번의 연습이면 되니까 예, 이걸 항상 지키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니 여기서 그냥 바로 양인지 음인지 확인한 다음에 x 또는 마이너스 x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의 결과도 x로 나올 때와 마이너스 x로 나올 때 두 개밖에 없고 x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으면 이 두 결과가 얘든 똑같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습관이 되게 하라고. 루트 안에 식의 제곱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녀석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쳐다보는 것이 훨씬 더 실수의 수율이 적습니다. 실수의 여지가 적어요. 이거 경험치니까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얘도 알고 보면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2a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서 얘를 뺄 때 절대값 a 플러스 2 마이너스 절대값 2a 마이너스 3 요렇게 빼고 나서 생각하시라고요. 빼고 나서. 그런 다음 이제 a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이 녀석을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이 녀석이 양수라는 판단이 서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요 범위 안에 어떤 수라도 이 결과는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든지 아니면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경우 이걸 뒤집어서 나오든지 뭐 이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예, 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어떤 수가 여기 들어가도 이건 양수가 되니까 a 플러스 2로 나오는 거고, 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이 녀석은 음수가 되니까 예, 결과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죠. 아시겠죠? 예, 할 게 없으니까 별 디테일까지 다 하네요. 이것도 TMI 이런 것은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다가 당신들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를 그냥 경험적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이게 강의가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오늘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짧게 끝나도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강박을 갖지? 아무튼 계속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루트 3 더하기 1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 이게 무리수 등장하는 또는 무리식 등장하는 어떤 문제들의 상용어구 중 하나예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루트 3 더하기 1 실상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기호죠. 루트 3은 기호고 실제 숫자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루트 5까지는 대략의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루트 5까지는. 그러니까 루트 2가 1.414 정도. 그러니까 딱 잘라도 1.4 정도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루트 3은요. 루트 3은 1.73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7 정도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감으로. 루트 3이. 루트 4는 당연히 2고요. 루트 5는 2.23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2 정도? 루트 5가 2.2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2.2나 2.3 정도? 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 말이에요. 2.731 어쩌고 저쩌고 되는 이런 숫자예요. 실제 숫자는. 여기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비순환 무한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0.73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비순환 무한소수를 왜 내가 쓰려고 애써야 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다. 정수 부분이 2인 것만 확인하고 그리고 소수 부분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 2.731 어쩌고 저쩌고에서 빼기 2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빼기 2를 하는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걸 소수 부분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수 부분 A는 2가 맞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리수에서 나오는 정수 부분과 여기 있는 정수 부분 둘이 더해서 2가 된다. 이거는만 확인하시고 소수 부분은 무리수의 경우는 절대로 0. 얼마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1을 빼는 방식으로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된다. 이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이제 B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유리화 하겠죠. 끝. 뭐 안만 끌어도 안 되네요. 무리함수 합시다.
유리함수. 정확하게는 의 그래프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제가 이 말을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무슨 함수자가 붙으면 단원 구성이 똑같다.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유리 함수와 무리 함수 요 두 건에 한해서 예외가 생기는데 방부등식을 못한다. 방부등식이 교과과정에 사라졌다. 따라서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르면 그건 유리함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무리함수 그러면 그건 무리함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단원 구성이 똑같다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순서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무엇을 쓸지를 어제 수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수업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그냥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고 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 귀가 좀 딴짓을 하더라도 계속 뇌가 움직이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은 어제 유리함수 설명하던 걸 그대로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서 시작할 거야, 무슨 짓을 하면서 시작할 거야 라는 예상을 하고 그게 들어맞으면 살짝 비웃어 주시면 됩니다. 자식 내가 해도 되겠다. 뭐? 기본형 좋았어요. 좋았어요. 나름의 해석을 가미하긴 했죠. 난 기본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 근데 그 뜻이 맞아. 뭐지? 원형이었죠. 원형과 변형이었죠. 그지? 또는 이렇게 이제 써내면 표준형과 일반형 이런 말은 써요. 기본형이란 말은 쓴 적이 없는데 의미는 맞는 말이잖아. 원형 y는 루트 x. 어제 영상 한번 보세요. 딱 요 위치에다가 내가 원형이라고 쓴 다음에 y는 x분의 1을 썼어요. 기본 이론 설명할 때도 그러니까 예시 설명할 때도 원형 그런 다음에 y는 x제곱이라고 썼고, 세 번을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y는 루트 x, 아무것도 가감되지 않은 날것의 무리함수라고 하면 y는 루트 x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는 우리 역함수 외웠잖아요. 역함수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 y는 x제곱,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i죠. 이 i는 역함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때 그때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i를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요렇게 생기기 때문에 함수가 안 돼요. 이게 x 하나당 y 두 개씩 맞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 i는 역함수가 없는데 요거를 역함수가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정의역을 제한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정의역을 y축의 오른쪽, 즉 x가 양수인 부분만 정해있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는 사라졌고 여기서 요런 식의 그래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역함수 구하기를 배웠죠. 역함수 구하기를 한번 시도해보죠. 역함수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했어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 자리에 x를, x 자리에 y를. 근데 그것은 정의역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던 x가 이 역함수의 치역의 공역의 y로 바뀌어요.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한다는데 이 말이 없으면 y는으로 정리를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여야 하겠지만 y가 양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빼고 루트 x가 된다, 이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y는 x제곱의 역함수가 y는 루트 x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역함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함수의 y equal x 대칭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대칭 그래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요선에 대하여 대칭되는 거죠. 대칭이라는 거 별거 아니고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꼬챙이를 하나 끼워가지고 180도를 핑그르르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공중제비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도를 이렇게 표 하고 돌렸다. 그러면 요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얘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라는 걸 어떤 느낌으로 그려야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우리가 맨날 그려왔던 2차 함수의 절반 부분을 이렇게 90도 눕혀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걸 y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린다면의 가정을 하시고 그 절반 부분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했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살짝 수직으로 올라가는 느낌에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리다 보면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요 부분이 이렇게 X축과 나란하게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얘는 양의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애입니다. 이 아이가 이쪽으로 양의 무한대까지 다 함수값을 가지듯이 완만해서 그렇지 어쨌든 끝까지 가면 이거 무한대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그 무리함수의 원형은 제가 맞아요. 제가 맞고 앞으로 여기다가 이제 변형을 할 건데 변형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어제 수업을 잠깐만 기억해 보시면 요 대칭이동 건에 대해서 실수배 할 때 그 실수배가 양수냐 음수냐로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고 그랬죠. 합쳐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종류의 함수들은 이게 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편하고 쉬운데 요 무리함수는 말이에요. 무리함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루트 바깥으로 못 나와요. 다른 함수들은 이게 밀려 나오거나 없어지거나 할 일이 생기는데 루트는 이게 어떤 단단한 벽 같은 애라서 이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안으로 스며들거나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 마이너스 때문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엄청 헷갈려 합니다. 실제 사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게 이제 나름의 조언이라면 당신들한테 이제 공부의 순서를 살짝 틀어라라고 조언을 해준다면 무리함수만큼은 원형을 4개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원형을 아예 그냥 4개로 생각해라. y는 루트 x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나머지 절반이죠. 나머지 절반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한마디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4사분면 쪽으로 내려와라. 그리고 요쪽이요. 요쪽을 보시면 이 y축의 왼쪽으로 넘어오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리고 3, 4분명 쪽 얘 입장에서 보면 원점 대칭을 시킨 거죠. 원점 대칭이 된 요 모양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예, 이게 절대 합쳐지거나 스며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형의 그래프는 원칙적으로 한 개뿐이지만 이 무리함수에 한해서는 원형을 4개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변형 갈까요? 예.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실수배, 그 실수배가 양수냐 음수냐 요거에 따라서 뒤집기, 대칭이동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y는 루트 2x 라던가 혹은 뭐 y는 2 루트 x 라던가 y는 루트 2분의 1 x 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역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y는 루트 x, k가 이 A나 B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끼치는 영향력인데요. 1보다 커지면 높아지면 되고, 일보다 작아지면 낮아지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냥 낮아지고 높아지고예요. 커지고 작아지고예요. 커지고 작아지고. 다만 0에다가는 얼마를 곱해도 0이니까 원점 찍고 있는 건 변하면 안 되죠. 다만 원형이 4개라고 그랬으니까 요런 것들 또 다 이제 일관된 어떤 실수배로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원형이 마이너스 루트 x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의 2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x요. 루트 앞에 안에 x에 x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루트 마이너스 x인데 그게 2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알았어. 졸려하지 마. 요걸로 끝낼 거야. 뻔할 거 아니야. 변형이는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그래서 y는 a 루트 b 하고 그 x 자리에 x 마이너스 m, y 자리에 y 마이너스 n을 넣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넘어오는 거죠, n이. 그러면 원래 여기에 있던 녀석이
여기에 있던 녀석이 이쪽으로 m만큼 이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여 여기가 m, n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한 연결선이 아니고 시작점 또는 저쪽으로 얘기하면 왼쪽으로 얘기하면 끝점 이렇게 뭐랄까 끊어지는 그림이라서 예, 요 포인트를 잡기가 편해서 얘는 더더욱 어렵지 않은 그래프입니다. 이 시작점을 잡아주면 돼요. 이 녀석은. 근데 시작점은 요런 겁니다. 요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애 그리고 뒤에 떨어져 나온 상수. 예를 들면 y는 2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있다고 해보자. 나름 복잡해 보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표준형 내가 이 변화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를 용이하게 볼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그 표준형을 2 루트 마이너스 3배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드시면요. 이런 거예요. 빨리 이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 그리고 그 0을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 떨궈져 나오는 상수를 찾아. 그걸 점으로 표시해봐요. 점.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을 묶으면 이렇게 전개해야 되니까 플러스 6 아닐까? 됐어요? 예. 이걸 점으로 생각해봐.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그리고 그걸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1. 예, 이 무리함수를 그리는 요령은 무리함수를 그리는 요령은 그 점을 빨리 잡는 거예요. 그 점을 2, 마이너스 1 그리고 딱 펜을 대세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는데 저기 원형이 사라졌네. 방향이 4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이 4개의 방향을 여러분이 구별하는 방법은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는가 루트 안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가. 지금은 루트 바깥은 플러스예요. 그죠? 그리고 루트 안쪽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입니다. 오. 그러면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이 4개의 방향.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그 4방향을 지금 이게 딱 찍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좌표, 그 값을 집어넣은 결과 y좌표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 루트의 바깥이 마이너스인가 안이 마이너스인가 이걸 따져서 뿔이면 이 방향, 마면 이 방향, 마면 이 방향, 마면 이 방향으로 출발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이해가 되려면 요 원형에 있는 마가 뭔가 이렇게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죠.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까? 예.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배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좀 전에 예시 들었던 거랑 똑같은 녀석인데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여라. 초기에 좀 헷갈림이 심해지거나 뭔가 빨리빨리 와닿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이런 문제 풀 때 옆에다가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딱 점 찍고 보낼 건데 4개의 방향 중에 선택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y는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했으니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딱 잡아요. 여기서. 여기다 펜을 대라고. 여기서 4개의 방향으로 갈 건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루트 안, 즉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둘 다 플러스다 라고 하면 출발을 1, 2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펜이 요즘 엉망이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디테일인데 이게 이제 올릴 때 보면 이런 애가 애매하게 걸릴 때가 있죠. 이거 원점 위로 올라가야 되나 원점 밑으로 지나가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살짝 애매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얘가 질문을 할 때 이래 놓고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또는 지나는 사분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밑으로 내려갈 경우 2, 4분면은 안 지나는 거고요. 위로 지나갈 경우 4, 4분면은 안 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미세라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딱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판단이 끝난 후에 뭘 해보냐면 x에다 0을 넣어봐요. x에다 0을 딱 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게 y절편이에요.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지나야만 하는 애고 따라서 원점의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프 그렸죠?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여라. 요것도 설명해 줄게요. 어떤 그래프를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말할 때는 식을 안 건드려도 됩니다. 식 쪽으로 눈이 가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게 이런 얘기 했지. 여기다 이렇게 눈을 두고 Y축에다가 눈을 두고 이 레이저를 X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함수의 행위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이저를 쏴서 내 눈에 보이는 이 걸리는 y좌표를 보는 게 함수의 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거야. 이 레이저를 쏴서 그럼 걸려야 정의역 아닌가? 그지? 함수가 점이 있어야, 레이저를 쐈는데 점이 있어야 이런 데다 쏴봐야 쭉 통과해서 올라가 버릴 거 아닌가? 그죠? 이거를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래에서 위 또는 위에서 아래로 빗줄기가 이거 빗줄기가 와장창창 쏟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가려지는 그늘이 생기겠죠. 가려지는 그 그늘을 X축에다가 표현을 하면 그게 정의역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쐈을 때 이런 데는 붕 하고 빛들이 다 통과를 해버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다다다다 걸리겠죠. 그럼 그늘이 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그 그늘 부분이 정의역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도 점이 있는 게 그늘이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식으로 보면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이제 치역은 어떻게 찾느냐? 치역은 반대로 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빛을 쫙 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빛을 쐈을 때 이런 데는 훙훙 통과를 하겠죠. 그럼 이게 치역이 아닌 거예요. 가다가 딱 걸려서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데가 있는데 그 그늘이 지는 자리를 쭉 표현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이거 완만해서 그렇지 무한대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저 위까지 다 걸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높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녀석이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으면 빛을 위아래로 쏘는 것과 좌우로 쏘는 것으로 그때 걸리는 그림자를
축상의 표현을 하면 그게 정의역과 치역이 됩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해보죠. 좌표평면에 찍고 그 다음에 루트 안쪽을 0으로 만드는 x값 2예요. 2, 하나, 둘. 그리고 그 2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1입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다 펜을 대고 루트 앞이 마이너스인가 x 앞이 마이너스인가 확인하시고 둘 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빛을 쏴요. 빛을 쏘면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기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 좌우에서 빛을 쏴요. 좌우에서 빛을 쏴서 요만큼의 그림자가 생기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 문제는 이제 고놈이 고놈 뭐 정해놓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여라 역함수 여기. 자, 요거 얘기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죠. 내신 출제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아요. 출제자가 진짜 좋아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거기다 턱을 걸 수 있었을 텐데. 좀 편했겠다. 정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출제자들이. 일단 오답부터 이 문제에 나오면요. 이제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문제 유형 하나도 기억 안 한 친구들이 이 문제 딱 만나면 주로 하는 짓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 꽂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 2차 함수 때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연립한 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연립한 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오답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오답이 뭐냐면 루트 4x 마이너스 8 이퀄 x 플러스 k 이렇게 해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루트가 있으면 양변을 제곱한다 이러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요. 4x 마이너스 8 x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제곱. 그러면 딱 그럴듯하게 2차 방정식 나오거든요. 그럼 정리해요. x 제곱 더하기 2배의 k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8. 이 생긴 꼬라지도 되게 판별식 쓰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4분의 d 여기 2니까 판별식 쓰면 k 마이너스 2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k 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k 더하기 4 빼기 8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퀄 제로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점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딱 떳떳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실제 답을 확인해 볼까요? 실제 답은 이거예요. 이게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지금처럼 판별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일단 양변을 제곱한 후 판별식을 쓰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요. 루트 4x 마이너스 8 이퀄 x 더하기 k. 자, 요걸 볼 때는 그림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이야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얘가 요 녀석, 얘가 이 녀석. 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루트가 이걸로 바뀌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그림이 여기에 사라졌던 이만큼이 다시 생겨납니다. 이렇게 잘라놨던 애가 제곱을 하는 순간 살아나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직선을 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위로 다니면 어디든 다 2점이 돼요. 어디든 다 2점이 돼요. 예. 근데 실제로 내가 2점에서 만나게 하려는 건 이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제곱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서로 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데 A제곱과 B제곱이 서로 같은 걸 찾아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같을 리가 있나? 이 결과는 A가 B여도 되고 A가 마이너스 B여도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이걸 빼야죠. 없애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식에서는. 그러니까 제곱을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 아니 불필요하거나 나쁜 행동이 아닌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찾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실제로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선이에요. 풀이가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얘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애. 그러니까 2 그리고 2를 넣어서 나오는 y값 0 2,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제가 좀 과장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에 y는 x 플러스 k는 뭐냐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직선이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움직여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얘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가 여기서는 안 만나는 거죠. 이건 안 만나는 거고 내려오다 보면 딱 접하는 자리가 생겨요. 이 접하는 순간이 한 점이죠. 한 점. 서로 다른 2점이 아니고 한 점이죠. 그럼 딱 이 순간을 찾는 거예요. 접의 순간을 찾고 거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2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2점이 되느냐? 내려오고 내려와. 내려오라고. 새끼야. 말을 안 들어. 내려오고 여기요. 여기까지가 2점입니다. 요거보다 더 내려가면 한 점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까 2점 있죠, 이거. 요 점을 찾는 행동이 접을 찾는 거니까 첫 번째 우리가 루트 4x-8 이퀄 x 플러스 k를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4분의 d 이퀄 0을 찾아서 그때의 k가 마이너스 1이다를 얻어내는 그 행동 맞아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접이라는 건 우리가 판별식 제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2차 방정식을 얻어낸 다음에 판별식 제로를 통해서 접하는 K를 찾아내는 건 맞아요. 얘는 이게 완성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간에 여기서 접하는 게 맞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건 딱 접점을 찾는 행동이어야지 그게 서로 다른 2점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여기서 이 아이를 이 경계를 찾는 행동이죠. 이 경계를 찾는데 이건 되게 간단해요. 이 직선이 2,0을 지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 직선, 이놈이 2,0을 지나게 하면 돼요. 그때의 K가 얼마냐? 그러면 K 이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두 경계를 찾는 거예요. 한 경계는 여기고 이게 K는 마이너스 2의 경계고 이 녀석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경계고 그럼 K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예, 양쪽 끝 경계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두 개가 되는지 한 개가 되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은 넣으면 안 돼요. 그럼 한 개니까. 근데 마이너스 2는 넣어도 두 개가 되죠. 이 점도 엄연한 점이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걸 보시면 예, 요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출제자가 진짜 좋아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함수의 첫 등장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와 비슷하게 생긴 그래프들에서 아주 즐겨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리함수 이렇게 제 7강을 마치겠습니다.